오늘 저랑 함께 특집 방송 꾸며갈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휴일 뺏었다고 계속 투덜대고 있는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감사합니다. 예, 저만큼 요즘 인터넷에서 욕 많이 얻어먹고 있는 한겨레신문 하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정치팀 하호영입니다. 예, YTN 오랜만이죠? 네, 매우 오랜만입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같은 시간에 저의 경쟁 프로인 MBC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 해도 되죠? 되죠. 예.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행자의 친구 박지훈 변호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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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송이 재미없다는 소문이 많던데.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특집 방송. 자, 이 세 분과 함께 1, 2부 진행하고 또 3, 4부는 다른 분이 올 것 같은데. 아마 이사 가실 거라고. 어디로? 노원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니까. 예, 사실 솔직히 안철수 대표하고 노원은 사실 그닥 뭐 딱 어울리는 지역도 아니라서 예. 아마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아마 이사부터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 국회의원도 새로 뽑혔기 때문에 예.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다음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어디로 개인적으로. 부산으로 갑니까? 뭐 어디든 이제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갈 곳이 없어지네요. 네.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5%를 못 받으면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정계 은퇴를 할 수도 있다는 그냥 전망이 약간 있었는데. 아,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넘었기 때문에 이 지금 출구조사상으로는 그래서 아마 마지막 한 판을 또 준비하지 않을까. 마지막 한 판. 전대가 또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뒤에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이 가장 이 선거 결과가 곤혹스럽지 않을까? 앞서는 것도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에 러브콜을 보낼 테고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유한국당으로 못 간다는 의원들이 또 있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도 가기는 좀 어려울 테고 그러면 또 한 번 갈라지지 않느냐. 전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예측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된 이상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계속 민주평화당 쪽에서 지금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며칠 사이에 계속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정말 원위치 예. 보수 쪽이었던 그 미래당 아니 바른당 예. 쪽 사람들은 또 보수 진영으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평화당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 그쪽으로 못 갈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못 들어갈 하태경 의원은 의회 의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네. 진짜요? 30년 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 또 다시 찾나요? 그렇죠. 아니 사실 하태경 의원이 정치를 뛰어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북한 인권을 예. 거기에 뭔가 깨달음을 가능성이 얻어서 있겠네요.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남북관계 이렇게 되면서 그런 본인의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유도 굉장히 지금 많이 어떤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또 부산이 지역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현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혼자서 가기에는 조금 뻘쭘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요즘에 이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서 존재감을 충분히 높여놨기 때문에 예. 시도해 봄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정에 붕 뜨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또 판세 이야기는 우리가 2부에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전국에 계신 뉴스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들 투표하시면서 각 지역의 투표장 분위기 혹은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낀 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앱 예스 앱은 공짜고요. 샵 0945는 유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의견 열심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살펴봤고요. 경기도로 가볼까요?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걸로 59.3 대 33.6 나왔는데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뒤에서 3등 했어요.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는 결국은 심한 네거티브, 진영당 선거. 그래서 유권자들이 필요해졌다. 뭐 정치 혐오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낮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경기도민이고요. 경기도민이세요? 네. 동의하고요. 사실 그리고 그 이슈가 어쨌든 뭐
가장 대표적인 네거티브 선거의 가장 대표 지역이 이번에 경기도였고, 그 사실 뭐 그 큰아이가 중학생인데 예. 좀 물어보는데 대답해주기가 조금 약간 좀 저해졌어요. 왜냐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스캔들 이런 단어 그리고 김부선 이런 단어 그럼 뭔가 이제 막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몰라도 돼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거 제일 나쁜 거 아닙니까? 아이한테 몰라도 돼 이렇게 하는 거? 네, 교육상? 뭐 그렇다고 뭐 또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에는 또 현명하게 설명을 해야죠. 어떻게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본 투표율도 사실 높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너무 이 어떤 정책이라는 단어는 잊혀지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실제 그 일이 있었는지 보다도 많은 예. 분들이 그 일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실성을 과연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게 이제 어떤 너무 그 날이 서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러 가기조차도 좀 그랬다. 망설이게 됐던 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 소장님. 네. 지난 민주당 경선 때도 봤습니다만 예. 2등, 3등 후보가 항상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예. 근데 네거티브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2, 3등 후보는 항상 이 유혹에 빠질까요? 근데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선거에서는. 네. 특히 이제 SNS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 된 이후에 네거티브가 심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감이 사실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이게 경기도지사를 누굴 찍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고 막 그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각 당의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그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미투라든지 그다음에 그 후보자의 여성 문제가 예. 그러니까 사생활 문제가 이렇게 그 후보자의 검증의 영역인지 아니면 네거티브 캠페인인지 구분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경우가 이번이 좀 유독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사생활적인 영역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 막 그 블랙아웃 된 이후에 그걸 해갖고 뭔가 뒤집어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나게 되는 거죠. 지금 60% 가까이 예. 나왔잖아요. 그러면 블랙아웃 기간에 어떤 지지율 변화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예. 변동이 없었다. 자, 하 기자님. 예. 지금 그 이재명 후보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 끝난다고 끝이 아니다. 예. 아마 더 이어질 것이고 뭐 법정 투쟁도 가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이긴 하죠. 그런데 향후 전국을 좀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이 국면을 지나오면서 뭐랄까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막판에 특히나 선거운동 국면에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당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예. 뭐랄까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겠습니다만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처뿐인 영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가 정말 오랜만에 그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됐기 예. 때문에 그 공은 분명히 있으면서도 근데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막판에 그 당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 또 영역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번에 이 일이 제약 조건이 될 것 같거든요. 자, 크게 보면 문제는 해경궁 김 씨가 누구인가? 이거하고 김부선 씨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잖아요. 김부선 씨 이야기는 김부선 씨는 맞다. 이재명 씨는 아니다.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거고 해경궁 김 씨는 경찰 조사하고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의혹이 맞다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상당히 치명타가 갈 텐데 당선이 됐더라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사실이 아니었다. 정말 의혹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 의혹 제기 처음에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거티브 문제가 그 진위 논란으로 결국에는 예.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한쪽은 법적 처벌을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문제는 그 이제 해경궁 씨는 이제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될 문제니까 좀 따로 얘기를 하고 그 김부선 씨 관련한 그 문제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관계가 있었을 수는 있다. 이제 주부층 이번에 뭐 많이 대거 이탈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대마초 논란을 통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네. 측면이 굉장히 좀 분노를 일으켰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주부층의 여성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재명 이제 도지사가 되시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뭐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처신을 좀 잘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것도 지금 김부선 씨의 주장인 것이고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이재명 의혹이 맞다면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한 게 되니까 네. 그건 뭐 도덕성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지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조사하고 있잖아요. 볼 때는. 경찰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까? 네. 그냥 애매하게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가고. 아니 애매하게 가게 되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대권을 꿈꾸는 사람일 텐데 애매하게 가면 대권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설사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게 이제 털더라도 네. 이번에 굉장히 좀 실망하는 분들은 상당 기간 이 실망한 마음을 계속 가겠다.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하태경 의원이 며칠 전에 그 김부선 씨 2007년도 핸드폰을 지금 그 복원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네. 거기서 뭔가가 나오면은 다시 또 이제 쟁점이 또 시작되는 거죠. 네. 도지사 된 이후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SNS 특성상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서 그렇다고 해도 아니면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득 보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털고 가는 의미 이상의 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뭐 아니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싫어할 사람은 계속 싫어한다. 예를 들면 특성상. 예. 인터넷 특성상 하기자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기자가 뭐라 해도 싫거든. 지금 당장 우리 전국에 계신 뉴스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들 투표하시면서 각 지역의 투표장 분위기 혹은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낀 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앱, 예스 앱은 공짜고요. 샵 0945는 유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의견 열심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살펴봤고요. 경기도로 가볼까요?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걸로 59.3대 33.6 나왔는데 사전 투표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뒤에서 3등 했어요.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는 결국은 심한 네거티브 진흙탕 선거 그래서 유권자들이 필요해졌다. 뭐 정치 혐오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낮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경기도민이고요. 경기도민이세요? 네. 동의하고요. 네. 사실 그리고 그 이슈가 어쨌든 뭐 가장 대표적인 네거티브 선거의 가장 대표 지역이 이번에 경기도였고, 그러니까 사실 뭐 그 큰아이가 중학생인데 예. 좀 물어보는데 대답해주기가 조금 약간 좀 저해졌어요. 왜냐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스캔들 이런 단어 그리고 김부선 이런 단어 그럼 뭔가 이제 막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몰라도 돼라고 얘기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게 제일 나쁜 거 아닙니까? 아이한테 몰라도 돼 이렇게 하는 거? 네, 교육상? 그렇다고 뭐 또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에는 또 현명하게 설명을 해야죠. 어떻게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본 투표율도 사실 높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이 가장 이 선거 결과가 곤혹스럽지 않을까? 앞서는 것도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에 러브콜을 보낼 테고 그러면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유한국당으로 못 간다는 의원들이 또 있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도 가기는 좀 어려울 테고 그러면 또 한 번 갈라지지 않느냐. 전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예측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된 이상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계속 민주평화당 쪽에서 지금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며칠 하고 사이에 있죠. 계속 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정말 원위치 네. 보수 쪽이었던 그 미래당 아니 바른당 네. 쪽 사람들은 또 보수 진영으로 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평화당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태경 의원 같은 사람이 그쪽으로 못 갈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못 들어갈 거고. 하태경 의원은 의회 의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네. 진짜요? 30년 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도 다시 찾나요? 그렇죠. 아니 사실 하태경 의원이 정치를 뛰어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북한 인권을 예. 거기에 뭔가 깨달음을 가능성이 얻어서 있겠네요. 갔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남북관계 이렇게 되면서 그런 본인의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유도 굉장히 지금 많이 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또 부산이 지역구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선택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또 혼자서 가기에는 조금 뻘쭘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요즘에 이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서 존재감을 충분히 높여놨기 때문에 예. 시도해 봄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정에 붕 뜨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또 판세 이야기는 우리가 2부에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오늘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너무 이 어떤 정책이라는 단어는 잊혀지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실제 그 일이 있었는지 보다도 많은 분들이 그 일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실성을 과연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게 이제 어떤 너무 그 날이 서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표하러 가기조차도 좀 그랬다. 망설이게 됐던 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 소장님. 네. 지난 민주당 경선 때도 봤습니다만. 예. 2등, 3등 후보가 항상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예. 근데 네거티브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2, 3등 후보는 항상 이 유혹에 빠질까요? 근데 이제 네거티브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선거에서는. 네. 특히 이제 SNS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블랙아웃 된 이후에 네거티브가 심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감이 사실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이게 경기도지사를 누굴 찍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보고 막 그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각 당의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그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미투라든지 그다음에 그 후보자의 여성 문제가 예. 그러니까 사생활 문제가 이렇게 그 후보자의 검증의 영역인지 아니면 네거티브 캠페인인지 구분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경우가 이번이 좀 유독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런 사생활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 막 그 블랙아웃 된 이후에 그걸 해갖고 뭔가 뒤집어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 결론은 이런 식으로 나게 되는 거죠. 지금 60% 가까이 예. 나왔잖아요. 그러면 블랙아웃 기간에 어떤 지지율 변화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거의 예. 변동이 없었다. 자, 하 기자님. 예. 지금 그 이재명 후보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 끝난다고 끝이 아니다. 예. 아마 더 이어질 것이고 뭐 법정 투쟁도 가겠다 이런 것 같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이긴 하죠. 그런데 향후 전국을 좀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이 국면을 지나오면서 뭐랄까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예. 막판에 특히나 선거운동 국면에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당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뭐랄까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처뿐인 영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가 정말 오랜만에 그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됐기 예. 때문에 그 공은 분명히 있으면서도 네,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막판에 그 당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 또 영역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이번에 이 일이 제약 조건이 될 것 같거든요. 자, 크게 보면 문제는 해경궁 김 씨가 누구인가? 이거하고 김무선 씨하고 정말 그런 일 있었느냐 두 가지잖아요. 김무선 씨 이야기는 김무선 씨는 맞다. 이재명 씨는 아니다. 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거고 해경궁 김 씨는 경찰 조사하고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그 의혹이 맞다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상당히 치명타가 갈 텐데 당선이 됐더라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두 개가 오늘 저랑 함께 특집 방송 꾸며갈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휴일 뺏었다고 계속 투덜대고 있는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감사합니다. 예. 저만큼 요즘
인터넷에서 욕 많이 얻어먹고 있는 한겨레 신문 하호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정치팀 하호영입니다. 예, YTN 오랜만이죠? 네, 매우 오랜만입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같은 시간에 저의 경쟁 프로인 MBC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 해도 되죠? 되죠. 예. 그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행자의 친구 박지훈 변호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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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방송이 재미없다는 소문이 많던데.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특집 방송. 자, 이 세 분과 함께 1, 2부 진행하고 또 3, 4부는 다른 분이 올 것 같은데. 아마 이사 가실 거라고. 어디로? 노원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니까. 예, 사실 솔직히 안철수 대표하고 노원은 사실 그닥 좀 뭐 딱 어울리는 지역도 아니라서 예. 아마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아마 이사부터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 국회의원도 새로 뽑혔기 때문에 예.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다음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어디로? 개인적으로. 부산으로 갑니까? 뭐 어디든 이제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갈 곳이 없어지네요. 네. 아니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5%를 못 받으면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정계 은퇴를 할 수도 있다는 그냥 전망이 약간 있었는데. 아,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넘었기 때문에 지금 출구조사상으로는 그래서 아마 마지막 한 판을 또 준비하지 않을까. 마지막 한 판. 전대가 또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뒤에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에 대해